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공인동입니다. 자, 지금 2월 28일 날 이란에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3월 28일이니까 전쟁이 지금 시작된 지 지금 1개월이 됐죠. 이 기간 동안에 유가는 급등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투자 자산들, 뭐 주식, 뭐 암호화폐 등 이런 투자 자산들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전쟁이 지금 끝나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할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계속 주가가 조정하면서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이 좀 많을 텐데요.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전쟁이 장기전으로 끌고 갈 거라고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요.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된 부분이 이때가 전쟁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죠. 저점을 깨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언제일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뭐 수직 낙하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신저가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이 나스닥하고 S&P 500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쟁 전까지는 계속 올랐어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번 휘청거리죠. 한번 빠졌다가 그 다음에 어떠냐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줬듯이 나스닥이다. S&P 500은 다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번 급락 이후에 옆으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이나 S&P 500 대비해서 얼마나 강한지 지금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빅스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공포 지수입니다. 공포.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공포가 클수록 이 급등을 하는 그런 지수인데, 지금 보시면 이 빅스 지수가 조금씩 계속 오르다가 2월 말일날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급등하죠. 그리고 이때가 피크치였습니다. 이때가 한 3월 7일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급락 이후에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지금 3월 7일 이쪽 고점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이게 지금 바로 WTI 서부 텍사스산 유가입니다. 유가 현물 가격 보시 이때가 WTI 국제 유가가 110달러 이상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가 공포 지수가 극에 달할 때였고, 그 이후로의 이런 국제 유가 흐름을 보시면 반등해서 옆으로 갔다가 좀 밀렸다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제 다행히 3월 7일 고점은 넘어서지 못하고 옆으로 지금 이 박스권 조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 유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시장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더 변동성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증시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 장대 운봉을 두 방 얻어맞고, 그러고 나서 반등했다가 또 밀렸죠.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4%. 이 차트만 놓고 보면 나스닥이나 S&P 500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급락 이후에 반등했다가 지금 옆으로 박스권 행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코스피 코스닥이 여전히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코스닥 지수나 나스닥 지수, 특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좀 강한 이유에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조정하면서 고점 대비 한 22%가 빠졌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18%가 빠졌는데 이전 저점 여기는 이탈하지 않고 좀 지켜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죠. 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중요하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입니다. 40%. 이 두 개의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시가총액이 1,700조 원 넘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엄청난 호황으로 인해서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조정을 하고 있지만 덜 빠진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에 15개 항의 평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란 쪽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간접적인 대화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전쟁을 하지 말자고 4월 6일까지는 10일간 추가 공격을 유예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죠. 그리고 미국 내 여론을 보시면 지금 전쟁이 한 달 정도 이어졌고 그 이상의 유가가 상승했죠. 그러면 미국의 이런 국민들은 이 물가 상승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거부감이 많이 있겠죠.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반대 여론이 약 64%로 엄청나게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협상이 타결이 될지 아니면 불발이 될지 이거는 뭐 아무나 예측 못하겠죠. 근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4월 6일까지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협상에 힘을 좀 더 실어주기 위한 이런 신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압박인데 한 달간 전쟁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지금 이전 고점을 더 뚫고 가진 않았지만 거의 배럴당 100달러를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미국 내 여론도 지금 엄청나게 안 좋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뇌부 또 사망을 했고 기반 시설도 엄청나게 파괴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권, 이 체제 존립 자체가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이 경제적인 압박, 서로 지금 좋을 거 없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실무진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사위하고 그다음에 특사가 지금 파키스탄 여기에서 지금 협상 테이블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실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 타결 관련해서 약관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자기가 이제 우상, 그다음에 이제 성공한 거래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4월 초에 극적인 대면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비관론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끝까지 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그 공격 유예하는 기간 이후에 이 미국이 만약에 지상군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낙관론이 나올지 비관론이 나올지 지금은 협상 가능성이 50대 50으로 지금 팽팽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4월 6일까지 추가 공격 그 유예를 발표하고 나서 이란이 만약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그 유가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란이 꽉 잡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시 그 성의를 지금 보인다라고 하면 협상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유가 지금 협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 올해 11월 3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미국의 국정 운영 그 2년이 지나면 하게 되는 그런 선거인데 이 중간선거에서 이겨야지 그 다음 2년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고 지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포인트 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낮은 상태죠. 이란 전쟁 창성이 27%.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전쟁 말기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지금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전쟁을 되게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잡을 때처럼 빨리 해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란 그거와는 다르게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무당파라고 하는데 여기가 50% 이상이 지금 전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물류비도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는데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버렸죠.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는 이런 여당에 지금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 지표, 특히 인플레이션이 나쁘다 그러면 여당이 참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흐름으로 보면 민주당이 하원 탈환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빨리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란이 끝까지 버티거나 지상군 투입을 해버린다 하면 트럼프는 제2의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중간 선거를 참패를 하겠죠.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는 레임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원하지 않겠죠. 어떻게든 극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를 조금 한 발 물러서거나 하방에 베팅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 협상이 극적으로 타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은 지금 V자로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쟁 이전에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주도주 AI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가장 먼저가 반도체, 두 번째가 인프라 쪽이었죠. 인프라. 이런 기업들이 주도주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런 종목들이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부르는 게 가격. 자, 보시면 이 픽4, 미국의 픽4 빅테크의 AI 및 인프라 투자 규모, 이게 단위가 억 달러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18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올해는 약 2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작년 대비해서 50% 급증입니다. 50%. 자, 구글은 작년에 약 914억 달러에서 올해 최대 1850억 달러. 거의 두 배나 급증. 두 배나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AI 및 인프라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882억 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메타 또한 722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로 70% 급증입니다. 자, 미국에 엄청나게 돈 많은 이 빅테크 얘네들이 AI 인프라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수혜겠습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AI 인프라, 전력 이런 데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반도체를 접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 반도체 4인방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샌디스크.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기준으로 제가 PER, 포드 PER,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을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2주 전만 하더라도 22배였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떨어져서 지금 18배로 지금 내려왔죠. 자, 그리고 포드 PR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0.5배에서 8배에서 11배 수준. 8배까지 아니면 저는 더 밑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ER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매출 성장률은 2주 전에는 거의 30%였는데 61%입니다. 아마 이게 HBM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2주 전에 최대치가 314%였는데 359%예요. 이게 계속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2주 전보다 더 조금 안 좋더라고요. 지표들 보면. 자, 이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물량이 일부 좀 뺏기면서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 이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이 주가가 현재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하더라도 고평가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포워드 PR이 마이크론은 8배, 샌디스크는 9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313%, 샌디스크는 400%입니다. 자, 얘네들도 지금 부르는 게 값이죠. 네. HBM도 마찬가지고 SSD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이 시장이 안정을 찾고 만약에 전쟁 휴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최우선 그 업종은 지금 반도체 쪽이고 이 반도체 4인방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휴전 협상이 타결되면 강하게 튀어오를 종목 반도체 4인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